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7명 발생했습니다. 3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백신 1차 접종자는 1,400만 명을 넘어서 상반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도 방역 당국은 언제든지 방심을 하면 유행의 규모가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에 한해 다음 달에 한시적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이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일단 확진자 추세 보면 주말, 주 초반 300명대, 또 어제까지 오늘까지 500명대, 600명대 아직 안 넘고 있거든요. 좀 줄어든 겁니까? 네,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예.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27%까지 간 백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집단 거주 시설에 대한 검사, 방역, 그다음 날씨가 좋아지고 있다는 날씨 변수도 있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들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시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발 이제 더 깔아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밀집도가 높은 곳들이나 또 특히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또 가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시작하면서 벌써 지금 1년 반이 지나가면서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예를 들면 환경부의 환경보건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지침 내지는 대비책을 좀 내놨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하에 정말 환기구 하나 없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된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에서 어떤 환풍기라든지 선풍기를 통해 가지고 일정 시간 환기를 하면 그만큼 바이러스가 머물 확률이 줄어든다. 이런 연구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지금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하면서 조금 어려운 업소와 환기가 잘 되는 업소들을 좀 구분도 해주면서 사람들이 좀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그런 표준화시키는 어떤 지침이 좀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여튼 각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든 최대한 환기를 자주 시킨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자주 문을 열고 전기값 좀 아깝더라도 에어컨 튼 상태에서도 조금씩 환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 되는 마지막 여름. 얼마 전에 그 보도된 걸 보니까 환기도 창문 하나 여는 것과 창문 열고 반대쪽에 현관 여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맞바람이 불어서 이제 바람이 지나가야 되는 건데 창문을 하나만 열어놓으면 우리가 시원치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창문이 한쪽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한쪽에 있는 출입문을 좀 열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히 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방역 중에서도 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이 바이러스가요. 밀폐된 환경에서 한 3시간 정도까지 떠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실험이 나와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3시간 동안 떠 있는 바이러스를 마시면서 지내는 것이냐, 아니면 바람을 한번 불어서 없애놓고 지낼 것이냐, 그런 아주 간단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대비책을 지금이라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오른쪽이 출입구 모두 개방해서 좀 더 열어놓은 환경이고요. 왼쪽은 주된 출입구, 그러니까 문만 열어놨다는 거죠. 한쪽만. 그러니까 공기가 저렇게 통하지 않고 그냥 모여 있고, 오른쪽은 그냥 녹색 저 자체를 바이러스 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공기 감염은 아니지만 비말이 저 녹색 기체 안에 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이제 저런 걸 운영하는 분들은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응용을 해서 이 환기를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런 데 대해서는 좀 지침을 좀 전파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죠. 그러네요. 백신 접종 생각보다 초반에는 과연 상반기 목표치 달성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1,400만 명까지 넘었습니다. 그러면 속도 면에서도 굉장한 것 같고, 특히 이 1,400명 중에 과연 고위험군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만큼
그 예방하기 좋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요? 예, 특히 지금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은 뭐 평균적으로 한 78%가 예방 주사를 맞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70대, 80대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군에 가장 많은 백신이 가장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숫자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상반기 무난하게 달성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50%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리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0%가 가까워지면 그렇게 호락호락 달성하기는 좀 힘들 것이고, 예. 왜냐하면 이제 동의율이라든지 그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국민들을 우려케 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영국에서 보듯이 영국은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 병을 앓은 사람 합쳐서 한 80% 정도가 어느 정도 항체는 갖고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루에 10,000명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70%가 됐을 때 우리는 변이가 없으리라는 그런 뭐 철저한 자신감이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변이가 들어오기 전까지 최대한 막아주면 그만큼 변이가 들어오거나 우리 몸 사이에서 변이가 될 확률을 줄이는 것이니까 속도를 더 내서 예, 자만하지 말고 더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예. 네. 1차 접종을 끝낸 사람이 전 국민의 27%, 그러니까 우리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접종을 마쳤다는 의미인데, 어제 정은경 청장이 현재 접종 수준으로는 감염이랑 사망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지역사회 전파 차단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이해를 좀 하시려면 우리가 70%가 집단 면역이 왜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 70% 정도가 되면 한 명이 2명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으면 실제로 방어력은 2 중에 1명은 생긴다. 이런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인데 4명 앞에 갔어요. 그럼 4명 중에 1명은 면역이 있다고 치고요. 네. 나머지 3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1명이 2명한테 퍼뜨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한테 같이 퍼뜨리면 1명만 감염을 시키겠죠. 네. 근데 하필이면 백신 안 맞은 2사람한테 가면은 2사람이 감염이 되겠죠. 예. 줄지 않죠. 네. 줄려면은 1명 이하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가 나오는 건데요. 변이가 되면 1명이 2명이 아니고 1명이 3명한테 가는 소위 이제 R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가 아니고 3, 4가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이 코로나19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3전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로 한 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R가 훨씬 높아진 영국에서는 80%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막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경 청장이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과학적인 계산에서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 더 단순하게 보자면 60세 이상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4%가 예방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일단 효과는 그만큼 높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뭐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나 이런 걸 갖고 봤는데 네. 이제는 이제 임상 연구 단계를 지나서 리얼 월드 스타디라고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예. 이미 스코틀랜드에서 했더니 노인 연령층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86%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고요. 다만 그 효과가 아주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네. 2차 접종을 꼭 해야 가는 것이고 예, 예. 과연 그것이 6개월 갈지 8개월 갈지 1년 갈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연구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한 번만 맞아도 80% 넘게 예방 효과가 있고 특히 입원과 중증과 사망을 줄인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한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 그 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상당히 눌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백신을 개발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근데 단기간에 한 1년 만에 만들었는데 약을 잘 만들었네요. 우리 인류가 2020년에 갖고 있는 인류의 최첨단 그 생명과학 기술이 다 들어간 것이죠. 예. 네. 그렇지만 저희 같이 이제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이게 6개월, 1년 뒤에 과연 어떤 다른 부작용, 우리가 몰랐던 부작용이 나올지, 또 암만 우리가 다 마련을 해놔도 정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변이종이 나와가지고 변이가 나와서 예, 예. 혹은 아예 종이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완전히 또 새로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우려는 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예방 효과만 두고 봤을 때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 효과가 90%를 넘었더라고요. 최대 97.4%까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높게 80% 이상이라고 하던데 이 감염 취약시설 접종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당국이 선제적으로 잘 했던 건데 아직도 아마 일부 시설들에서는 접종률이 낮은 데가 있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찾아가서 안 맞는 이유를 찾아보고 설득도 하고 또 뭐 불이익도 주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그만큼 미치니까요. 네네. 예, 그런 정책을 펴서 철저히 더 방어를 해주는 예. 보호막을 쳐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네. 봅니다. 초반에 백신 상반기 목표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쪽에서는 수급이 잘 되겠냐 이런 궁금증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수급이 잘 되면서 1,400만 명이 넘었고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하셨고 3분기에 그러면 많은 그 인원의 목표를 잡았을 텐데 가장 관건은 수급 문제일까요, 그럼? 저는 동의율이 더 관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수급은 정부가 할 일이에요. 네네. 국민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거는 무조건 최대한 노력을 지금도 해왔고 네네. 앞으로도 하겠지만 노력을 해서 9월 말까지 백신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예. 뭐 계약도 많이 했으니까. 나머지는 과연 20대, 30대, 40대 특히 전문 연령층에서 한번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부작용 아니면 뭐 구차는데 이걸 꼭 맞아야 되나 하는 그 동의율인데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나는 안 맞아도 걸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커서 그런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민 전체 동의율이 한번 최근에 나온 건 보니까 70%가 좀 넘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설문에서 70% 나온 거하고 실제로 가서 팔을 걷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70%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최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 3,600만 명이 더군다나 12살 미만은 제외하고 3,600만 명이 예. 9월 말까지 팔을 걷고 백신을 기꺼이 맞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수급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과연 아유 나는 안 맞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돌려서 자발적으로 병원에까지 가는 그 상황이 필요하군요. 예, 제가 그 자궁경부암 백신 사업을 질병관리본부에 있을 때 해봤는데 예. 의외로 동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당시 19만 원짜리 백신을 무료로 다 놔드렸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릅니다. 너 네. 백신 안 맞았어? 왜 안 맞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좋으리라고 보지만 백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일 적은 편입니다. 예. 서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다음 달에 교차 접종이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이 다음 달에는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건데 뭐 해외에서도 보면 이 교차 접종의 면역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서 교차 접종을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교차 접종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네.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만한 사안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뭐 최근에 독일이나 스페인 등지에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교차 접종을 했더니 뭐 항체도 더 올라가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게 나왔고요. 우선 지금 이제 정부가 이 1,200명, 1,300명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조금 무리를 해서 다 접종을 해버려서 이제 다음 2차 접종이 좀 부족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사실은 네. 코백스가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그런 그렇죠. 탓이 네. 있지만 근데 그걸 안 맞고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화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화이자는 아스트라 못지않게 뭐 일부에서는 더 나은 항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 다 따라가는 거 저는 맞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지금 임상 연구가 한 100명 한다는 건데 뭐 굳이 그거를 꼭 확인을 안 하더라도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백신을 했을 때 예. 우리나라 국민한테 임상 시험을 해보고 맞춘 적이 없어요. 예. 외국에서 한 3만 명, 4만 명 되는 데이터를 몇 개 보면서 이제 따라갔던 것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두 번째 화이자를 맞게 되는 분들은 새로운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소위 아나필락시스라는 그거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조금 더 있겠죠. 아. 예. 왜냐하면 아스트라를 맞고 괜찮았으면 두 번째 맞을 때도 알러지 반응은 없습니다. 예. 근데 아스트라 맞고 화이자를 맞으면 화이자를 처음 맞는 거와 같은 그때 약간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은 써야 될 거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우려할 점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 교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1차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다음 화이자인가요? 그러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교체 접종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보통 2차를 11주나 12주 후에 맞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효과가 그때 크다고. 근데 지금처럼 2차 접종문이 모자라서 화이자를 맞게 됐을 때 또 시기가 만약에 아스트라 맞더라도 시기가 11주에서 12주 말고 13주에서 14주 정도 물량 때문에 2주 정도 늦어진다면 그 효과에 대한 그 차이는 없을까요? 그것도 사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가 처음에 이제 급하게 실험을 하면서 네. 용량을 반으로 이제 약간 실수로 네네. 해서 했는데 성적이 좋았다는 좋았죠.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원래는 4주에 해놓고 어떤 연유인지 뭐 9주에서 12주가 더 낫다는 통계를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9주에서 12주 사이에 마치게 됐는데 네. 그와 유사한 시기에 12주 지나서가 오히려 더 좋더라는 스스로 발표한 또 자료가 또 있어요. 그래요? 예, 한 16주까지도 괜찮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그런 논문 하나를 갖고 우리가 다 믿고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의학이라는 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자료가 있으니 정말 나는 두 번째 화이자 안 맞고 정말 기다렸다 아스트라 꼭 맞고 싶다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네.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조금 늦더라도 아스트라 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 효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3분기에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접종을 하게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앞서 오접종 사례들도 몇몇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더 다양한 백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백신마다 접종 기간이 다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접종 사고라든지 혼선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마련이 되고 있나요? 예,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대처를 한다고 보는데요. 그 오접종 사례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나 간호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그 다른 사람 몸에 어떤 주사를 주는데 그거를 용량을 착각한다든지 예. 네. 또 뭐 주사를 바꿔서 한다든지 그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는 뭐 환자분이 들어오면은 본인은 무슨 백신을 맞는지 아니까 스티커를 크게 붙여서 표시를 해드리고 백신 냉장고에도 완전히 색깔이 다른 걸 표시를 하고 주사기에도 주사기 껍질에다가 용량을 다시 한번 크게 붙여가지고 얼마짜리란 걸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 저는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 그 백신 접종 대상자, 우선 대상자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었잖아요. 굉장히 잘 선택한 거다, 순서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3분기 접종 계획 보니까요. 발달장애인, 노숙인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 소외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먼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그 집단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집단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수급이 되느냐라는 문제겠지만 우선 생각을 해보면 대중교통 종사자분들이요, 택시나 버스 같은데 예. 택시에도 사실은 좁은 공간이고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계시지만 아마 잠깐 벗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균이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실내에 퍼져 있다면은 다음 승차자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역 억제 치료가 예정인 분이나 면역 억제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라든지 또 이제 호르몬제라든지 그런 분들은 면역을 억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코로나에 잘 걸리겠죠. 예. 그래서 미리 예방 주사를 놔준다라든지 네.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불체자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이유 불문하고 한 번 정도 맞게 하는, 특히 얀센이 들어오면 그냥 이유 불문하고 한 번 맞고 그냥 그 다음에는 없었던 걸로. 예. 왜냐하면 그들 사회에서의 전파가 만만치 않을 거고 또
그들이 혹시라도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3분기 접종 계획을 보면 일단 50대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55세에서 59세 먼저 맞고 그다음에 50세에서 54세 이렇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접종을 시작하는데 40대 이하는 연령 구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접종이 좀 조기에 이제 예약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또 사실상 아직까지 백신 종류가 확정이 안 돼서 이거를 어떤 백신을 맞히는지 보고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선택권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보가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한쪽 백신을 선호하게 되면 나머지 백신은 쓸모가 없어질 그러게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한결같이 백신의 선택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네. 예, 그냥 다 같이 우리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순서에 오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그렇게 할 거고 아마 젊은 층에서는 우리가 화이자를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 모더나, 노보백스 등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백신들을 젊은 층이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백신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의료기관의 능력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하루에 몇십만 명, 100만 명 다 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차곡차곡 해 나가면 무슨 일로 접수를 하더라도 크게 혼란은 없지 않을까. 또 혼란을 없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 듣고 걱정을 많이 줄이신 분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자,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